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 니체의 이 유명한 선언은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가 붕괴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가치에 의존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인간을 극복하라.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초인을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도덕과 한계를 뛰어넘는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힘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다. 니체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과 자기 발전을 위해 힘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힘의 의지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이 인생이 수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라.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가 이 순간을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견딜 만한 삶인지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도덕은 약자의 복수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을 비판하며 그것이 약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억압적인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복수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기존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디오니소스적인 열정과 아폴론적인 질서의 조화다. 니체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디오니소스적인 열정과 창조성, 아폴론적인 질서와 이성이 인간의 삶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의 열정과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허물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서구 사회의 가치 붕괴와 함께 찾아오는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허물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유와 감정은 두 날개처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니체는 인간의 사유와 감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나친 이성주의나 감정주의를 경계하며 두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사랑하라. 니체의 운명에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너 자신의 별을 따라가라.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나 기존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돈은 항상 변하지 않으며 무의를 지향한다.
노자의 철학에서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는 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따르며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무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자는 무의라는 개념을 통해 인위적인 노력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노자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낮추어야 한다. 노자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결국에는 강한 것을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강한 힘이나 억압보다는 부드러운 접근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노자는 큰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는 과정을 존중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노자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지적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대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노자는 최고의 덕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물은 결코 다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물처럼 겸손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노자는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욕망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노자는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행복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덕을 갖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덕은 과도함과 결핍 사이에 중용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용기, 절제, 정애 등 모든 덕목이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극단을 피하며 중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혜는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의는 모든 덕목의 완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모든 덕목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정의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개인적 이익보다 정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이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혜와 덕은 인생에서 큰 보람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정은 두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도덕적 성장을 이루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정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덕을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덕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올바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 phronesis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성이 경험과 결합될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이성과 경험을 결합하여 실천적 지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으며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며 그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 명언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자각하고
그 위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데카르트는 철학적 탐구에서 방법적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제와 믿음을 의심해보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명석하고 판명한 것은 진리다. 데카르트는 명석하고 판명한 지식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추구할 때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것을 경계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이성만이 확실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감각 경험이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성이야말로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신과 신체는 분리된 실체이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실체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정신은 생각하는 실체이고 신체는 물리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인간 존재를 이해할 때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행동할 때는 도덕적 확실성을 지녀라. 데카르트는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동할 때는 명확하고 확실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며 과학의 기초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사고가 과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지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다. 데카르트는 의지의 자유를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확신은 진리의 증거가 아니다. 데카르트는 확신이 반드시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성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 헤겔은 이성과 역사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성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은 논리적 발전의 과정 속에 있다. 헤겔의 변증법은 그의 철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모든 사물과 개념이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의 대립과 그 대립의 극복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나 갈등이 발전의 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유는 자기의식의 실현이다. 헤겔은 자유를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가 개인의 의식이 성장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깨우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신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한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자기 실현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역사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진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노예는 주인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인간관계와 자기의식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노예가 주인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를 향한 의식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절대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이다. 헤겔은 절대 정신을 모든 것이 통합되고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절대 정신이란 모든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의 통일된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더 높은 통일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헤겔의 이 명언은 그의 철학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성과 현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이성적인 것이 실현되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헤겔은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운명은 의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헤겔은 운명이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역사는 자유를 향한 진보의 과정이다. 헤겔은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가 점차적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유와 진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위대한 철학자 10인의 명언들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철학적 사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여정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